소니 한 명이 하는 걸 우리 첼시는 못해요. 손흥민 해트트릭에 포체티노가 분노한 이유 대반전. 손샤인, 손흥민, 31위 소속팀 토트넘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경쟁팀 벌리가 손흥민의 해트트릭 소식을 대문짝만하게 걸었다. 손흥민은 번니 킬러, 다. 벌리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닌다. 지난 2019년 12월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약 70m를 단독 돌파한 뒤 판타스틱한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이 골은 국제축구연맹 FIFA이 선정한 푸스카스 상에 뽑혔다.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 시즌에도 손흥민은 벌리전 활약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해트트릭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한국 시간 2023-2024 4라운드 벌리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과 후반 18분, 후반 21분 세 차례나 골망을 흔들었다. 덕분에 토트넘은 5에서 2로 승리했고 시즌 성적 3승 1무, 승점 10를 기록하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번니 입장에서 손흥민은 악몽 같은 존재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상대팀 벌리가 손흥민의 해트트릭 소식을 전한 것. 벌리는 지난 3일 구단 공식 SNS에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승리했다 는 제목과 함께 손흥민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경기에 진다고 해도 상대팀을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열심히 싸워준 자기 팀 선수를 응원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벌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신개념, 홍보 방식을 택했다. 결과는 초대박이었다. 5일 현재 기준 손흥민의 해트트릭 영상은 조회수 181만 회를 훌쩍 넘겼다. 번니 구단의 다른 영상은 조회수 3만 회를 넘는 것조차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손흥민의 해트트릭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번니 구단의 파격적인 선택이 통했다. 제대로 재미를 본 것인지 번니 구단은 이후에도 손흥민과 관련된 영상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라는 얘기도 된다. 올 시즌 손흥민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다. 토트넘 에이스이자 간판 공격수였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떠났다. 그러자 안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팀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구단을 통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칭찬했다. 영국 풋볼 런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지지했다. 캡틴 역할뿐만이 아니다. 손흥민은 주전 공격수로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다. 영국 BBC는 지난 4일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했다.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엘링 홀란드, 맨시티, 에반 퍼거슨, 브라이턴, 이 3톱을 형성했다. 이 두 선수도 4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 2. 충격 요법도 소용없다. 완벽했던 우승팀은 왜 1년 만에 전혀 다른 팀이 됐나? SC 하디슈.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가장 완벽했던 2022 시즌의 챔피언. 그러나 1년 만에 전혀 다른 팀이 됐다. SSG 랜더스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야구라는 것이 그렇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장점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꼬인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SSG의 야구를 보고 있으면 이기는 경기는 어렵게 이기고 지는 경기는 너무나 쉽게 진다.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그라운드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분명히 완벽했던 통합 우승팀이다. 작년과 올해 주전 멤버도 거의 그대로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성적은 딴판이다. 시즌 초반 단독 선두를 달렸던 SSG는 현재 3위로 밀려나 있다. 4일 기준 1위 LG와는 7.5경기 차, 쫓아오는 4위 기아와는 1.5경기 차다. 전반기 성적은 승률 0.590, 46승 1무 32패으로 2위였지만 후반기 성적은 승률 0.424, 14승 19패로 6위에 불과하다.
팀 평균 자책점은 4.37로 10개 구단 중 9위. 특히 선발진 평균 자책점은 4.47로 꼴찌다. 피홈런은 85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맞았는데 볼넷까지 482개로 압도적인 1위다. 당연히 유입, 이닝당 출루 허용률, 도 1.53으로 최하위. 데이터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올 시즌 내내 SSG의 근원적인 고민은 에이스의 부재였다. 작년에는 그 역할을 윌머 폰트가 했었다. 폰트는 분명 팀이 필요할 때 에이스의 투구를 해주는 투수였다. 에이스의 기준은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자책 이하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이닝을 더 적은 점수로 막아내는 역할인데 올해 SSG는 시작부터 꼬였다. 폰트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고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교체했다. 하지만 1선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랐던 애니 로메로가 한 경기도 던지지 못하고 부상으로 방출됐고 대체 선수를 데려왔다. 캠프 때부터 함께한 커크 메카티와 로메로 대체 선수인 로에니스 엘리아스는 분명 좋은 투수들이다. 팀에서의 태도, 마운드에서의 성적도 준수하다. 하지만 에이스급 투수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김광현까지 올 시즌 여러 요인들이 겹치며 안정적인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면서 현재 SSG에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연패는 있어도 연승은 드문 요인 중 하나다. SSG는 KBO 리그 최고령 팀이다. 등록 선수 평균 나이가 28.9세로 가장 많고 리그 최고령 선수인 추신수도 SSG 소속이다. 추신수와 김강민, 고유준, 노경은 등 40대, 기존 한국 나이 계산, 선수들이 4명이나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여전히 주축이다. 추신수의 타격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4할에 가까운 출루율을 감안했을 때 그만한 리드오프를 대체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고유준과 노경은은 여전히 불펜의 핵심이다. 20대 젊은 투수들 가운데 이들보다 더 안정감 있게 제구가 되는 공을 던지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40대 선수들에게 억지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할 만큼 유망주급 선수들의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기회를 꿰찬 선수가 없다. 이제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원석, 최지훈, 박성환 등 20대 선수들의 시즌 성적도 냉정하게 구단의 기대 이하다. 사실상 주전 선수 가운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는 마무리 투수 서진용 한 명뿐이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필 우승 직후인 올해부터 셀러리캡 도입이 예정돼 있었고 SSG는 추신수, 김광현과 입단 계약을 맺고 또 한유섬, 문승원, 박종훈과 단연 계약을 미리 체결하면서 장기 계획을 세워놨다. 고액 연봉자가 많아 타이트한 셀러리캡은 FA 계약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계산착오가 생겼다. 단연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은 동반 부진에 빠져 구단의 아픈 손가락이 됐고 FA 전략도 취약 포지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 대우와 화끈한 모기업 지원으로 투자는 성적이라는 공식을 지난해 증명해냈던 SSG지만 올해는 엇박자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면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셈이다. SSG는 지난 3일 1군 메인 투수 코치와 타격 코치를 2군에 보내는 강수를 뒀지만 사실상 분위기 전환 차원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SSG는 코치진 대변화가 일어난 첫날 홈런을 3개 치고도 6대8로 참패를 당했다. 무기력한 4연패. 선수들도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보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분명 보이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제는 2년 연속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더 최악으로 추락하지 않고 경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연승 흐름만 타면 얼마든지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지금은 초조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팀명은 달라졌을지 모르나 랜더스는 아직 2019년 와이번스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쌓아나가야 한다.